좋아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을 여행처럼 기록하는 아토밍입니다. 여러분, 다이어리 꾸밀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귀여운 스티커들 사서 붙이고 예쁜 메모지 위에 정갈한 글씨로 적고 예쁜 마테를 쭉 뜯어서 붙이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제 취향 저격하는 아이템들을 떼서 붙이고 찢어서 붙이고 잘라서 붙이면서 다이어리를 꾸몄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저만의 기록 스타일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저만의 감각과 취향이 가득 담긴 다이어리를 꾸미고 싶은 욕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스티커 하나를 붙이더라도 메모지 하나를 쓰더라도 어떻게 하면 더 나답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면서 노하우가 하나씩 쌓였고 이런 다꾸들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함께 다꾸하면서 그 노하우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한층 더 재밌고 예쁜 다꾸하는 방법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이쪽 페이지에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유튜브 영상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런 스티커를 좀 잘라서 재밌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이 초콜릿 스티커를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상을 잘라줄 거예요. 귀엽죠? 잘라서 이 공간에다가 적어주는 느낌입니다. 재밌죠? 비밀 레시피를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샌드위치에 대한 레시피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한번 더 만들어 볼게요. 딸기잼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요. 귀여워요. 키링처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줄게요. 비즈 스티커 붙여주고 별 스티커 띄워주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예쁜데요? 이쪽에 하나 더 그려줘서 여기다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 아이스크림 키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티커로 키링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엽서를 활용해서 다꾸를 해볼 거예요. 저는 엽서를 좋아하기도 하고 엽서를 활용해서 기록하는 걸 좋아해요. 주로 속마음을 쓰고 싶을 때 엽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뭔가 다이어리에 바로 적기엔 부끄럽고 딱 열자마자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속마음들 있잖아요. 엽서를 활용해서 문을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엽서의 각진 부분을 펀칭기로 좀 둥글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다이어리의 분위기가 부드럽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 잘라줬고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위치를 잡아준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엽서 안쪽을 테이프로 붙여준 다음에 이렇게 문을 만들어줬고요. 여기 이제 문고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저는 이 찍찍이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찍찍이는 다이소에서 구매하실 수 있어요. 붙여준 다음에 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고리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비즈 스티커를 하나 붙여줄게요. 너무 예쁜걸요? 빈 공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여기는 제가 마스킹 테이프로 한번 꾸며주려고 합니다. 이거 다 썼네? 새로운 걸 가져올게요. 어쩌다 보니 마스킹 테이프를 뜯게 되었는데 이거는 패치워크 마테인데요. 분홍분홍하고 약간 포근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다꾸할 때 자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더 오픈해보라는 표시를 해주고 싶어서
아시라고 알파벳으로 적어줬고요. 화살표로 한 번 더 강조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페이지의 재미는 열어서 보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더 강조해줘 볼게요. 진짜 잘 쓰는 화살표 스티커예요. 열어서 이 안에다가 써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속마음을 써보려고 하냐면요. 비교하는 마음에 대해서 써보려고 해요. 저의 오랜 나쁜 습관 중 하나인데 생각보다 제가 아주 은큼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페이지에 제가 왜 비교를 하고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언제 비교하고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은 누구인지 등등 스스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먼저 적어주려고 하는데요. 나의 비교에 관하여. 제가 왜 비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 위치가 어디에 있고 내가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지표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들이 없어서 남을 기준으로 삼고 나를 측정했던 것 같아요. 이 비교를 남이 아닌 나로 돌리면, 그러니까 내가 비교하는 기준을 나로 세운다면 나의 성과와 나의 위치를 내 안에서 다 결정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적었고요. 다음으로는 언제 비교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비교하는지까지 적어보겠습니다. 뭔가 저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불안해하고 자존감이 좀 흔들리거나 할 때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과 비교하면서 내 스스로를 더욱 확신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비교하는지 생각해보니 그 비교하는 기준이 너무 모호하고 정확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런 식의 비교는 의미가 없고 그 비교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교로 인한 내가 받은 상처들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비교 대상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 이게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그런 뿌듯함을 주는 게 아니라 안도감, 더 나아가서 교만함 같은 그런 태도를 저에게 주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반대로 그 남보다 좀 덜하다면 좌절감이라든지 자존감 하락을 주고 결국엔 저에게 우울한 감정까지 전달되더라고요. 비교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지나친 비교는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야기를 이 예쁜 마치 봄블리 작가님의 엽서 안에다가 이렇게 적어 넣어봤습니다. 여기다가 또 한번 이어서 작성해 보겠습니다. 약간 속마음 봉투 같은 걸 만들 건데요. 우선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봉투 안쪽을 접어줄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이 핑킹 가위를 이용해서 다듬어 줄 거예요. 잘라줍니다. 이거는 이제 돌콩블루 작가님의 뒷돼지거든요. 이 스웨터 느낌, 니트 느낌의 뒷돼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속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주 핑킹 가위가 유용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드는 무늬 한두 개만 갖고 있어도 진짜 잘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뒷돼지도 활용할 게 많으니까 절대 버리지 말고 갖고서 활용해보세요. 이게 근데 이렇게만 넣으면 빼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손잡이도 만들어 줄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뽑아서 볼 수 있는 거죠. 하얀색 알파벳으로 비교하는 습관을 멈추는 솔루션에 대해서 적을 거니까 이렇게 붙여준 다음에 귀여운 것 같아요. 고양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더 편지지 같네요.
펜슬로 붙여줄게. 아직 완전히 이 비교하는 습관을 극복한 건 아니에요. 저도 지금 극복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적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비교하는 나를 인정하기.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부터가 비교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첫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후에 나의 비교를 살펴보기. 내가 왜 비교하고, 어떻게 비교하고, 언제 비교하고, 무엇과 비교하고, 비교로 내가 얻는 것과 잃는 것을 생각해보기. 아, 정말 비교라는 것이 백해무익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3번은 저보다 더 이런 비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생각을 찾아보는 거예요. 뭐 그냥 강의도 좋고요. 책도 좋고 멘토가 있다면 멘토의 도움, 비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나에게 적용해보기. 이 저의 비교하는 습관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번 찾아봤는데 강의나 책을 통해서 조금 해답을 얻은 것 같아서 도움을 받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열어서 꾸미고 꺼내서 꾸미고 잘라서 꾸미고 이어서 꾸미는 다꾸의 기술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얼른 재밌는 다꾸 하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싱크빅하는 다꾸의 기술 많이 연구해서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